조항무 N 통증, 통증 진료 한꺼번에 여쭈시면 대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좀 현실적인 얘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여쭈시면 대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질문이 많으신 거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당연히 이제 또 대답을 해드리는 게 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3분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3분 진료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장 주요한 질문만 모아봐도 그래요. 내 병명이 무엇입니까? 영상검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혈액검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는 약은 무엇입니까? 받는 주사는 어떤 주사입니까? 수술을 받는다면 수술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설명드리기에도 이제 3분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팁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분 진료는 뭐 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예요. 시스템의 문제니까 지금 당장 의사 개개인이 뭐 마음을 먹는다고 바꿀 수가 없어요. 당장 환자분들이 많이 몰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에 한 3시간에 뭐 30분 이상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해결을 합니까? 뭐 전인 진료 한 분에 10분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환자분들 밥도 못 드시고 우리 직원들도 밥도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유튜브에서 말씀드려봐야 뭐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불가능한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인정을 하고 사실은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간다. 요 마음을 가지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너무 한꺼번에 모든 대답을 들으시려고 하시면은 조금 이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제 한 분께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한 번씩 이제 또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챙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운동이 뭐가 있는지, 어떤 강도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활 습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꾸면 좋을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세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좀 여쭈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SNS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의학 채널 비욘드에 계속 출연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 시간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설명할 것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방송으로 따로 만드는 거예요. 3분 안에 안 되니까 따로 이제 방송을 보시라고 방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 중에 설명할 시간이 부족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척추 통증 같은 경우에도 척추 통증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거 50분짜리예요. 그 다음에 척추 통증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50분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50분짜리 3분 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 통증 운동 어떻게 해야 될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영양제, 이것도 다 50분짜리예요.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대상포진이 평생 아플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왜 평생 아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당 50분짜리예요. 3분 내에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욘디 방송에 계속 출연을 하고 있고, 계속 출연을 하다가 이렇게 개인 유튜브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교육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SNS를 만들고 계속 정보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저는 또 3분 진료는 3분 진료대로 하고, 이게 제 해결책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시스템이라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불편한 진실은 또 뒤로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통증 진료를 할 때 그 과에서 끝나면은 제일 좋지만은, 제일 편하지만은, 또 사실은 편한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치료, 더 나아가는 치료,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증과에서 좀 어려울 때는 다른 수술과라든지 다른 내과라든지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탁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포진을 하나 예를 들게요. 대상포진이 안구 쪽에 침범을 하면은 실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과 협진을 꼭 보라고 교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 청신경 쪽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이것 또한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협진을 같이 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후에 힘 빠짐이 있으면은 뇌졸중이 생긴 것일 수도, 뇌졸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과도 같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증 쪽에 전문의 치료를 받지만 다른 과로 협진으로 또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척추 질환이 있는데 팔다리에 힘 빠짐이 갑자기 진행되거나 갑자기 이제 대소변을 못 가린다 이러면 응급 수술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하시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로 저희가 또 협진을 의뢰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깨 힘줄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 파열이 되면은 그때는 거의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어깨 파트 쪽으로 협진을 드리고, 무릎 관절염 4기가 되면은 그때도 이제 수술을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 무릎 파트로 저희가 이제 협진을 의뢰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통증 질환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통증 질환도 질환이지만 주기적인 건강 검진은 꼭 받으셔야 된다 하는 부분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저희 통증 전문의들은 내과 질환의 전문의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과 질환에 대해서는 좀 실력차가 상당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과 질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통증 질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과 질환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통증이 있는데 온몸의 컨디션도 같이 저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과의 이제 진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당연히 이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 통증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요. 뭐 근육 문제, 후관절 문제, 디스크 협착증, 척수증, 압박골절, 대상포진, 늑관신경통, 이런 거는 이제 저희 통증 전문의들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데요. 같은 등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어서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소화기계 질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에 등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동맥 질환 아니면 비뇨기계 질환으로 등 통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당연히 그쪽 과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분들께서 정기적인 국가검진,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풀버전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비욘디 촬영을 하면은 바로 링크를 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또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